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 거리를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실망하고 가장 많이 지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거리를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찔리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고슴도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온기가 필요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고르고 행동 하나도 배려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그 조심스러움이 사라집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옵니다. 그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식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군자 지교담 약수라는 말씀을 즐겨 인용하셨습니다. 군자 사이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뜻입니다. 물은 맛이 없어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이고 뜨거운 관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는 담백하고 조용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관계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감정, 이런 것들이 침범받으면 사람은 숨막힘을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이나 각자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가게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관계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며
상대방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관계를 지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가까워지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함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처가 되도록 전달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배려 없음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가까이서 오래 보다 보면 보이게 됩니다. 작은 습관, 사소한 말투,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하고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 너무 가까워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리를 적당히 유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면을 더 오래,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반가움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채움이 있습니다. 매일 보는 것보다 가끔 보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 흔한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인간관계에는 예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는 단순히 예절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를 갖추는 것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잃으면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편하다고 해서 예를 잃으면 결국 그 편함이 무례함이 되고 그 무례함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식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실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되 간섭하지 말고 이끌되 끌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간섭은 다릅니다. 관심과 침범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어렵고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거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항상 붙어 다니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게 되고 결국 서로가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이 없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평소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삶을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방도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아끼니 상대방도 이만큼 아껴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배신감과 실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기대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런 기대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십시오. 도울 때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도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베풀은 거래입니다. 거래에서는 언제나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고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관계가 흔들립니다. 진정한 베풀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속담에 사흘 보지 않으면 그립다고 하였습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말마다 만나던 친구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매일 연락하던 가족에게 이틀에 한 번 연락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여백이 만들어지면 만남이 더 깊어지고 연락이 더 반가워집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두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살게 되면서 매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십 년을 이어온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거리가 우정을 되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에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하는 것만이 친밀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도 깊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돌려주는 것, 상대방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감정 조절도 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분들일수록 이 감정 전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지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되 그 아픔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상대방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단단해야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내가 평온해야 관계가 평온해집니다. 내가 흔들리면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리를 두면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상대방이 나를 멀리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중에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과 성찰로 채우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아끼십시오. 그 순간 내뱉은 말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충분히 가라앉힌 다음 필요한 말만 전달하십시오.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보호입니다. 이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불편하다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은 것에 서운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합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한때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변하는 것을 막으려 하거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거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키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상처를 주었거나 너무 멀어져서 소중한 인연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더라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넓게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오래도록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고 넘어가거나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으면 새로운 좋은 관계도 들어오지 못하고 무조건 참으면 같은 상처가 반복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그 상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더 조절해야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겠구나 하고 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매일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한 뒤에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용서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의 평화를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셨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관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고 상대방이 혼자이고 싶을 때 거리를 두는 것. 이 섬세한 감각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거리.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며 오늘 하루도 따뜻한 거리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